저는 이한철입니다. 76 나이에 경비복을 입고 학교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진짜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은퇴한 이후로는 아무도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학교에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의 입학식이니 화려할 수밖에 없죠. 정문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업가 자녀들, 고위 공직자 자녀들, 연예인의 아이들까지 모두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립니다. 학부모들의 옷차림만 봐도 이 학교의 분위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에 들어온 건 낡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오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학생, 여기 신입생이니?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진 운동화, 조금 큰 듯한 교복, 낡은 가방. 모든 것이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죠.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세운 진짜 이유이기도 한 그런 학생들 말입니다. 이름이 뭐니? 강현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학교는 달랐습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을 쏟아부어 만든 학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돈 많은 학부모들의 아이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입학식은 화려했습니다. 교장 박성균의 축사가 이어지고 각 반별로 학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대기업 아무개 회장의 아들입니다. 저명한 판사의 딸입니다. 이사장님의 손녀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소개가 이어졌지만 강연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불리고 끝났죠. 급식 시간, 저는 경비실을 잠시 비우고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강연은 구석에 앉아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했지만 그 누구도 강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피하는 모습도 보였죠. 강연은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첫날의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강연은 빈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찰을 돌며 그를 발견했죠. 그가 풀고 있는 것은 수학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풀이 방식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방식과 비슷했으니까요. 어디서 저런 풀이법을 배웠을까?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학교가 이 아이 같은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처음 만들었던 그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굴복한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윤 선생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적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강연은 조용히 연습장에 풀이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손을 들었죠. 선생님, 풀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강연을 바라보았고 그를 칠판 앞으로 불러 풀이를 적게 했습니다. 강연의 풀이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배자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말은 오지훈이라는 학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또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튿날부터 강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후에도 그는 남아서 홀로 공부했습니다. 학교 경비원으로서 야간 순찰을 도는 저는 빈 교실에서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강연의 뒷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풀 때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듯 했지요. 그날도 강연은 빈 교실에서 홀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에게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낡은 연습장 위에는 빼곡히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에 익숙한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니? 강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장을 슬쩍 보니 꽤 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있었지요. 그 공식 정석대로 풀면 어렵지. 미분 한 번만 써보지 그래. 강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교복 입은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수학 미적분을 언급한 것에 놀란 것이 분명했지요.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면 더 쉬워질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비밀 수업은 매일 밤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언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놀라운 흡수력에 점차 본격적인 수학 지도로 발전했지요.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재능은 순수했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의 위안이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강연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지훈을 중심으로 한 부유한 학생들의 무리는 강연을 기생충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괴롭혔지요. 특히 오지훈은 강연을 표적 삼아 집요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연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제 자신의 모습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지요. 어느 날 교무실 밖에서 윤 선생과 교장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윤 선생은 강연을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고 싶다고 했지만 교장 박성규는 이미 학교 대표로 오지훈이 정해졌다며 거절했습니다. 교장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명문입니다. 사회 배려자 학생이 우리 학교 이미지에 어울리나요? 그리고 대학도 못 갈 테니 그냥 조용히 있게 하세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등급 학생과 B등급 학생으로 나누는 이런 차별이 제가 10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학교가 이렇게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돈과 배경만 보는 학교로 말입니다. 다음 날 밤 강연과의 수업 시간에 저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연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미 오지훈이 선발됐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윤 선생을 찾아가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학생들을 차별하면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윤 선생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강연의 수학 올림피아드 출전권을 제기했고 결국 강연도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지훈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어느 날은 강연의 연습장을 훔쳐 찢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지만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지요. 모든 위대한 성장에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수업에서 강연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은퇴 전 연구했던 복잡한 수학 이론들까지 흡수하는 그의 재능이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비밀 수업은 더 이상 단순한 조언이 아닌 대학 수준의 고등 수학으로 발전했지요. 그리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일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연의 밤샘 공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그와 함께하며 때로는 제가 연구했던 독특한 풀이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강연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는데 그의 재능은 진정 특별했으며 제가 평생 만난 학생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였죠. 하루는 그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창의적인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오래전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가난하지만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의 제 자신 말입니다. 대회 전날 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오래전 사용했던 수학 공식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직접 메모해둔 귀중한 통찰들이 가득했죠. 강연은 책장을 넘기며 감탄했고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제 메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 아이를 더욱 도와야겠다는 의지가 굳어졌죠. 경비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재능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내게서 그것을 봤단다. 강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며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함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본선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강연과 오지훈이 함께 출전했지만 학교에서의 지원은 명백히 달랐습니다. 오지훈에게는 교장이 직접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강연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오직 윤 선생만이 조용히 그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강연은 차별에 익숙한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에는 강한 의지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저는 경비 업무를 잠시 비워두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참관할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된 1교시 시험은 12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죠. 학생들은 모두 9시까지 입시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대회장 밖 벤치에 앉아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이 대회는 단순한 수학 경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연의 재능이 세상에 인정받는 첫 번째 무대였으며 또한 이 학교가 본래의 교육 이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놀랍게도 11시가 채 되기 전에 한 학생이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강연이었습니다. 그가 1교시 시험을 불과 2시간 만에 마친 것이었죠.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끝났니? 다 풀었어요. 강연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고 어깨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2교시 시험은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연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갔고 놀랍게도 오후 4시 30분경에 다시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역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끝마친 것이었습니다. 대회 결과는 그날 저녁에 발표되었습니다. 강연은 단독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복잡한 문제들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모두 해결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는 평이었죠. 이 소식은 곧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강연 학생,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연의 비범한 재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교무실 앞에서 교장과 다른 교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교장 박성균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언론 대응은 최소화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교육의 현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학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문에 걸린 학교 연역 액자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제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 왔기 때문이지요. 교문을 지키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닌 이 학교의 진정한 창립자로서 발언할 때였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준비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 학교는 제 인생의 결실이자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이 학교의 변질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차별, 교육 철학의 왜곡, 돈과 권력의 굴복한 운영 방식까지 말입니다. 제가 꿈꾸던 학교의 모습은 아니었죠. 원래 이 학교는 재능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재산과 배경이 아닌 열정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아침 조회 전이라 교사들이 모여 있었고 교장 박성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비원인 제가 교무실에 들어온 것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불쾌함이 역력했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선생님들 공간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들어오실 곳 아니에요. 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힘없는 경비원의 목소리는 어차피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교무실 내가 설계했고 저 책상도 내가 놓았소.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농담으로 들은 것 같았지만 제 표정에서 진지함을 읽었는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만든 이 학교를 더는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교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한철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제수학연맹 석학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작게 학교 설립 이사회 의장이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었죠.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집어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오직 윤 선생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저와 강연 사이의 관계를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 학생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군요. 윤 선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강연은 제가 이 학교를 만든 진정한 이유와 같은 학생입니다. 재산과 배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체면을 차리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비서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이사장의 비서라는 이름으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모든 것을 만든 건 나였소. 학교 설계부터 교육 커리큘럼, 교사 채용까지 모든 실무를 내가 진행했습니다. 그 말에 교무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은퇴한 후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교육 이념은 사라지고 돈과 권력만 중시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1년 전 신분을 숨기고 경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강연 학생의 수상 소식에 대한 제 발언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성취를 축하하기는커녕 부끄럽다고 말했죠. 이게 교육자의 말입니까?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지훈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저와 교장의 대치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뭐야,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지훈이 고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환경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우선시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 가치관을 내면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강연도 교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윤 선생을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강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이 교무실에서 교장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저는 강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아, 잘 왔다. 네가 어제 보여준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 학교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구나. 강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장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강연에게 물었습니다. 강연 학생, 무슨 일이니? 윤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수학 문제 때문에요. 윤 선생이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였으니까요. 저는 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연아, 사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려줄 때가 왔다. 교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의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나는 이한철이다. 이 학교의 설립자지. 10년 전까지 이사장 비서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 학교의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을 만들었단다. 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지훈과 그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 선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다른 교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교장 박성균만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강연아, 네가 매일 밤 빈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모습을 보았단다. 너의 열정과 재능이 바로 내가 이 학교를 세운 이유였어. 배경과 재산에 상관없이 진정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 강현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과 함께 감동의 빛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매일 밤 그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경비 아저씨가 실은 국내 최고의 수학자이자 학교의 설립자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오지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이 학교 주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오지훈 학생,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단다. 그리고 때로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지. 오지훈은 무안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교장, 이제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주시오. 학교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사장에게 연락을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교장이 나간 후 제가 윤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 강연을 잘 지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입니다. 윤 선생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강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회는 다음날 오전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온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이사장과 저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그는 제게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개혁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이러한 결정에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학교가 본래의 교육 이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했고 제가 다시 학교를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장 박성규는 해임되었습니다. 학생 차별과 교육 이념 왜곡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자리에는 윤 선생이 임시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젊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는 그녀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선생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제 일을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교육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지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강연의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과 연결된 이슈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학교는 재산과 상관없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만든 학교였습니다. 강현 군이야말로 그 철학을 보여준 아이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경비원으로 위장했는지, 학교의 변질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강현이 어떤 학생인지 등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요.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철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강현과 같은 열정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강연을 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이사장의 배려로 예전 제가 사용하던 연구실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에
제 오래된 책들과 연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책장에는 수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몇 개의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연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연이 들어오자 저는 그를 안락한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주며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요. 강연은 여전히 어색한 듯 했지만 점차 편안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한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그를 지원할 것이며 특별 수학 프로그램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너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 앞으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게. 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열정과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지요. 이후 며칠 동안 학교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학생들을 차별하던 관행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교사들도 변화에 동참했지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교사들도 점차 새로운 방향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의 임시 교장 체제 아래 새로운 교육 정책이 도입되었고 사회 배려자 전형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오지우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학교의 변화된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부유한 학부모들이 학교의 새로운 방향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은 이한철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결과였지요. 장학금은 그의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연구활동비까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해온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강연이 이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연의 강인한 정신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했지요. 특별 수학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강사로 나서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강연은 프로그램의 주축이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그가 점차 자신감을 갖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 강연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얼마 후 저는 강연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그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강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수락했지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강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지요. 그의 노력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잠재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교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입학 정책이 수립되었고 사회 배려자 전형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요. 또한 학생들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벽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정을 거닐다가 의미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던 부유한 학생들과 사회 배려자 학생들이 함께 벤치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학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배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곳 말입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다가왔습니다. 강연은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의 지도교수로서 함께 대회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강연과 저는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어려 있었지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너의 실력을 믿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 최선을 다하면 돼.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요. 대회 당일 강연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도 침착하게 풀어나갔습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과 겨뤄 당당히 최고 등급의 메달을 획득한 것이지요. 시상식에서 강연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니까요. 출국 당일 저는 강연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눈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빛나고 있었지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의 사회 배려자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윤 선생과 몇몇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강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지요. 강연의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강연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한철 박사님께 수학을 배운 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다, 강연아. 네가 해낸 거야. 내가 한 일은 단지 너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강연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와 함께 현대적인 자신감을 동시에 볼 수 있었지요. 제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가서 더 큰 꿈을 펼치거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강연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가슴속에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이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해 학교에 들어온 첫날부터 강연을 만나고 그를 가르치고 결국 제 정체를 밝혀 학교를 바로잡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활기차게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들려왔지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과 배경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지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강연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인내,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지요.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저는 강연에게서 온 첫 번째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전해왔지요. 이메일 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 말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연이 이해한 것처럼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온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통해 그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재는 환경이 아니라 누가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간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